개딸과 함께하는 다스베이다 지방선거 특집 호외편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안경 번쩍번쩍 하는 건 뭡니까? 어디서 팔아 그거? 다이소? 자, 이거 하나 더 없어? 자, 박시영 대표 일로 와. 수고해, 수고해. 우리 둘 얘기할 동안만 쓰고 해. 응? 아, 그러지 마. 자, 자. 쓰니까 정신이 하나 없는데. 아니, 이거 쓰고 오는 사람들은 처음이야. 그러니까요. 아, 유 사장이 이따 막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남자분 이분 좀 끌어내라. 자, 지방선거 투표. 지방선거 할 때마다 헷갈리거든. 그때 진짜 뭘 볼 수가 없어. 한번 돈을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안 보여. 안경을 써야 보이는 상황이라서 잠깐만 쓰고. 아우, 세상이 밝아지네.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란다. 자,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표가 7개예요. 본투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 투표에는 헷갈리네 이거. 얻고 알아니까. 나 정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정신이 없었어. 자, 처음에 3장을 줍니다. 교육감. 광역단체가 17군데거든요. 17명의 교육관을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역단체장. 네. 17개. 서울특별시. 그 다음부터는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 그 다음에 도지사들.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이 있어요. 기초단체장은 구, 시, 군.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잖아.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장이 있는 거죠. 경기도지사가 있고 용인시장이 있죠. 그리고 어떤 데는 군수가 있어요. 구시, 군. 여기가 기초단체장입니다. 교육감,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이 3장을 먼저 줘. 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장이지. 그렇습니다. 광역의원이 있고 기초의원이 또 있죠. 서울시로 치면 영등포 구의원, 종로 구의원,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시의원이 기초의원이에요. 이 기초의원 중에 전국적으로 30군데만 딱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는 3인에서 5인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각 정당이 2명을 후보를 대부분 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어요. 한 명한테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줄게. 처음에는 단체 장을 뽑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장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국회의원도 지역구의원이 있고 비례의원이 있잖아요. 서울시 장을 뽑았으면 서울시 의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서울시 의원을 뽑고 그리고 서울시 비례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을 뽑았잖아요. 구의원이 있고 비례구의원이 있는 거예요. 요게 내장인 거예요, 이렇게. 네, 저기 투표용지 보시면 써 있지 않습니까, 저거? 위에 보면 경기도 의원 선거투표 이게 지역의원이고 여기는 비례대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광역의원이 광역의원이죠. 경기도 과천시 이렇게 돼 있죠. 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양평군 기초단체죠. 여기도 지역구 하나만 뽑고 비례의원 뽑고. 비례대표는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이게 기재가 돼 있어요. 비례대표에는 후보 이름이 없어요. 네, 정당만 있습니다. 정당만 있어요.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전국적으로 30군데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30군데를 하거든요. 3명에서 5명까지. 한 당에서 2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1가, 1나, 2가, 2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두 가지 고민에 마주하게 돼. 나는 민주당만 찍고 싶은데 가나 다 찍고 싶어. 두 개 다 찍으면은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 기초의원은 2인 선거구제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여야가 하나씩 가져가는 데가 많은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3인에서 5인까지를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2명씩 후보를 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이 부딪히는 거야. 가를 찍느냐 나를 찍느냐. 대부분 가를 찍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반씩 민주당표가 갈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민주당 후보 2명이 선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다. 가와 나를 황금 분할을 만약에 한다면 2명이 다 살아남을 수 있죠. 3위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혼자 투표하는 사람이면 그냥 가를 찍으면 돼요. 근데 가족이 간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가를 찍어라. 난 나를 찍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잖아요. 정당명도 당연히 교육감 없습니다. 선거.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그 후보자의 명이 바뀌어요. 랜덤하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조희연 교육감이 제일 앞쪽에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조희연 교육감이 2번째 위치에 있고 어떤 지역은 한 서너 번째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돌아가니까 반드시 이름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정당명이 나오겠지. 또는 번호가 나오겠지. 안 나온다는 거. 이름만 달랑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는 특히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공보물을 보거나 아니면 교육은 역시 보수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검색해서 알아봐. 왜냐면 보수는 거의 단일화가 안 됐어. 나는 교육은 진보 교육까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분들은 이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현이라고 돼 있는 가로쳐 있는 데는 현직 진보 교육감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진보 후보들은 대부분 단일화가 됐어요. 그 단일 후보의 이름을 알고 가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강원, 전남, 전북 단일화가 안 됐어요. 나머지 지역은 단일화가 됐거나 아니면 현직이거나 주변에 아직 선거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본투표 때 보수 교육은 누가 해야 돼? 물어봐 일단. 네. 그래서 교육은 보수가 해야지. 그러면 검색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니 이걸 보내주든가 해. SNS에 걸든가 잘 가는 커뮤니티에 올려놓든가 카톡으로 보내주든가 페이스북에 띄워놓든가 널리 활용하시고 근데 이제 특이 지역이 경기도예요 이번에. 경기도에 지금 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온 분이 성기선 후보고요. 상대 이제 보수 후보가 그 임태희, MB 때 비서실장 했던 임태희 후보가 나오셨는데 쟁점이 딱히 붙은 게 뭐냐면 이 임태희 후보는 7시, 8시 일찍 등교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성기선 후보는 9시 등교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아이들의 삶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교육감 선거는 진보 교육감들이 대부분 우세했어요. 역대.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도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경기 지역은 사실상 단일화됐을 뿐만 아니라 후보도 보수 유권자들이 누군지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인테이. 국회의원 3선도 했고 장관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1대1 교육감 대결이 됐어요. 경기 지역은 이름을 알고 가는 게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해졌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이제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게 롤링이거든요.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번호도 없고 정당명도 없고 오로지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진보 유권자들이 진보 교육감 후보 이름을 알고 간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서 대체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배출되어 왔는데 이번에 경기도는 아니다. 경쟁을 촉진시키는 이런 보수 교육보다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려고 하는 진보 교육의 가치를 유권자들이 손을 많이 들어줬어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MB 때 교육으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경기도 초박빙이고요. 이제 남은 한 3일 동안 여기 집중 전화하셔야 되고 강원, 인천, 충남, 대전, 세종 이 정도가 지금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는 곳들이거든요. 여기를 떠나왔거나 여기에 친구가 있거나 친지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전화할 대상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북의 인미애 후보. 네. 여기 15% 꼭 넘겨야 되는 동네거든요. 그래야 보조를 받죠. 15%를 꼭 넘겨야 되는 네. 동네입니다. 여기는 2번 유권자들한테도 전화를 하세요. 야, 니네 많이 남잖냐. 사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인물 경쟁력 측면만 보면 상당히 좋은 분들 많이 나섰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투표율을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지금 20.6%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0.5% 높아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조금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되게 사전 투표가 금요일 날 첫날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 날 하는 게 높아졌거든요. 원래는 토요일 날이 사실 직장인들이 투표하기 좀 편한 날이에요. 근데 금요일이 높았고 토요일 날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직전 선거에 비해서. 그 얘기는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보면 보수층들도 사전투표를 과거보다 독려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본투표까지 포함해서 60%를 넘길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일기가 불이 안 붙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며칠 이제 안 남았는데 불을 지르지 못하면 안 좋은 결과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한 3, 4일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4일이나 남았잖아. 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족, 친구, 형제, 새로운 밭을 지방선거에서는 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잘 알던 사람들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었는가 이 얘기를 할 때야. 그리고 진보교육감 누군지 알려주고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이게 이제 말을 꺼내기는 좋아요. 사전투표 했니? 라고 묻고 시작하면 되잖아, 대화를. 다른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하고 있잖아. 똥오줌부터 가려야지. 응? 바지 똥 싸게 생겼는데 나 잘났다고 다른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박지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며칠간 그 뒤에 해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 편집될 얘기 하지 말고. 응? 자꾸 껴들고 그래. 응? 자. 토요일 날 이 밤에 불러내놓고 말이야. 지금은 다른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똥오줌부터 가려야 돼. 막 다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임박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지 똥 싼다. 진보 교육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박빙인 지역은 어딘지, 내가 원래 잘 알던 사람에게 투표해야
했는지 물어보고 투표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그걸 할 때예요. 안 그러면 바지 똥 싸. 가 이제. 나소열 후보는 매우 답답한 사람입니다.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힘들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켜주신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신다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후원회장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제가 서천에서 군수가 된 것도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 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바보 노무현이 있었듯이 바보 나소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우직하게 정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송파구청장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법무비서관, 또 문재인 당대표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저 박성수는 강남 상구이자 민주당의 험지인 송파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송파 존버 10년 박성수가 송파의 역대급 변화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스베이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파에서 이겨야 서울이 이깁니다. 험지 중에 험지 속에 10년간 송파바라기 박성수, 송파에 살고 계신 지인, 친척, 동창, 친구, 전 여친, 전 남친에게 저 박성수를 알려주십시오. 쫄지마 송파.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트인 영등포 해낸 사람 한 번 더 기호 1번 영등포 구청장 후보 최은일입니다. 지난 4년 영등포 구청장으로서 말이 안 행동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건 다 하겠다 심정으로 발려 뛰었죠. 현장 행정, 발품 행정, 눈높이 행정 펼쳤습니다. 구민분들께서 영등포가 많이 바뀌었다, 발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약 최우수, 청령 최고 등급도 받았습니다. 영등포 야합의 불법 노정 정비를 시작으로 쪽방촌 정비, 성매의 직결 정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3대 수건 사업이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과들, 산적과 현안 등 잘 해결해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중단 없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검증받은 일꾼, 저 최은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일이 확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최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호준의 다스베이다. 저도 애청자입니다. 저는 막말 검사와 겨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이재준입니다. 지금 절박합니다. 여러분한테 호소하고자 합니다. 가짜 후보와 진짜 후보를 가려주십시오. 저는 진짜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원에 살면서 수원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김용남 후보 도대체 수원 사람입니까? 지난 3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김용남 후보 모든 공약에 대통령의 친소관계를 강조합니다. 왜 당신은 능력이 없습니까?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공무원과 또 리더의 시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짜 후보와 진짜 후보를 가려주십시오. 수원에 있는 지인들에게 시청자 여러분 전화하고 문자 돌려주십시오. 수원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저 안경 좀 써보세요 한번. 자, 선출직에 처음 도전하시는 건 그것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 게다가 윤심이 꽂았다고 하는 후보하고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고 있다. 박수! 자, 천막촌, 상고, 방통대, 야간대 출신으로 고시를 합격해서 장교까지 올랐다. 대단하죠? 개인의 영광이고 가족의 경사죠. 선출직은 차원이 달라요. 본인의 어깨에 이 1000만 경기 유권자들, 수백만의 지지자들, 100만이 넘는 당원들, 이재명, 박남춘, 송영길, 그 운명을 같이 하는 후보들, 당의 미래, 그런 운명이 다 본인 어깨에 걸리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실감하십니까? 실감합니다. 저는 지금 절실합니다. 저는 꼭 당선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꼭 당선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과 지지자, 1100만 넘는 경기도 유권자, 대한민국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큰 선거를 치러본 분들, 선거를 제대로 치러본 분들, 이 하는 말들이 내가 사라진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고 해요.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꼭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절실합니다.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경기도에 출마자가 492명입니다. 그분들 제 어깨에 달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지도 힘든지도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시군이 31개 있습니다. 31개 시군 대부분 가보면서 우리 도민들 얘기 들었어요. 그분들이 제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31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회에서는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은 그 개인의 어떤 특정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다 검증받고 전체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이야. 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돼요. 이런 싸움을 겪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김동연하고 김은혜하고 도지사 깜냥으로 비교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더티하고 치사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유학 때 둘째를 모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군입대해서 병장 제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화성에는 51사단 내서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국적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이중 국적이라는 단어가 섹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 집애가 한국에서 학교 다닌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그렇지만 꾹 참고 대응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서 꾹 참. 너무 화가 났어요. 참지마. 저희 캠프에서는 그 자녀분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 알았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부모 마음에서 저희 작은 아들 군 복무하면서 표창까지 받은 모범 장병이었어요. 사격 선수였었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꼭 이기고 싶었고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풍토화판을 정말 바꾸고 싶어요.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비열한 작태와 이런 거 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경기도민 아니시더라도 경기도에 사는 친구, 친지, 동료분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해 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네거티브를 꽤 했죠. 저쪽 진영에서. 근데 이제 오히려 최근에 KBS 보도에 따르면 상대 후보가 KT 취업 청탁에 연루된 의혹이 있잖아요. 시댁 부탁을 받고 했다는 검찰 진술 조서도 있다고 하고,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취업 관련한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또 등장하거든요. 추천 김은혜.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인하고 있죠. 예. 실력이 안 되면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닙니까? 너무 뻔뻔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 수 없습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가짜 경기맘, 이 이슈는 뭡니까? 김은혜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자기는 경기도에 어머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기도에서는 학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 황제 조기 유학 보낸 거 알려져서. 그러니까 경기맘 공약을 많이 냈는데 본인의 자녀를 경기도에서 학교를 보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황제 유학이라고 하는 건 비싼 사립학교 보냈나 그렇습니다. 보죠? 예. 경기맘이 아닌 거죠. 경기맘 인양 얘기를 하면서 공약 내세우고 호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맘이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뻔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얼굴색 하나 안 벼라고 할까요? 상대가 너무 뻔뻔해서 도저히 분해서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재산세 이슈도 있잖아요. 그건 네. 뭐예요? 이 재산 문제는 강용석 했습니다. 배우자 이름에 빌딩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재산 신고를 했다는 얘기를 제기를 했고 선관위에 지금 신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도저히 질 수 없습니다.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검찰 출신이 추천하고, 검찰 출신이 검증하고, 검찰 출신이 임명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입니다.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검찰에서 추천하고 검찰에서 검증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법무부에서 이걸 합니까? 경기도는 제가 지사가 돼서 꼭 맡겠습니다.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지역 후보들 같이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반드시 이거 막을 수 있도록 신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제가 꼭 맡겠습니다. 자, 본투표 남았잖아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직 본투표하지 않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안산과 광명 전통시장 갔습니다. 저는 원래 시장 출신이라서 그 시장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손 붙잡고 눈물을 그렁그렁 또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덩치가 산만큼 큰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뉴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김 후보 보니까 눈물이 나온다 하시면서 꼭 이겨달라. 정말 간곡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귓속말로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 말씀드리면서 이분들 위해서 제가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신보태 주시고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감의 철새 헌터 김병관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잡았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우리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쏴주십시오. 꼭 잡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있는 김병관의 안내 따라 첨단 미래 도시 분당 파교 발전 전략 철도 깔립니다. 정책 고칩니다. 바꿉니다. 환경 좋습니다. 투표하면 네,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쟁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주시의회 알고 계신 유권자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연락해서 투표를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목이 쉬도록 유권자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려운 선거 꼭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좋은 정치, 유능한 정치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양승조 후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충남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충남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 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는 단 한 사람이 친척, 친구, 친지, 연구를 찾아 충남에 전화하는 그런 요청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저도 사직생, 저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당당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다스베이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변성환입니다. 요즘 부산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이 참 어려운 그런 선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점차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날 우리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부산에 내려서 그 힘을 더해 주셨는데요. 부산에서 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임미애입니다.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에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유세 현장에 꽃을 들고 나타나신 분도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역이 다 절실하겠지만 이곳 경북은 특히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경북에 사는 가족, 친척, 지인, 아는 사람, 요만큼이라도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내서 꼭 투표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인미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설득해 주세요. 또 저와 함께 경북에서 출마하는 102명의 민주당 일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북을 새롭게 확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싶다면 그래 임미애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저 후보님, 저 안경 껴보세요 한번. 껴보세요 한번 그거. 자, 김동연 후보는 선출직 첫 도전이고 우리 송영길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이 마지막 도전일 수 있어요. 박수! 자, 오세훈 후보와 TV 토론 했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글쎄요, 뭐 그건 계산을 제가 이게 뭐 지금 뭐 계산까지 못 해봤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공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22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50kW급 충전소 22만 개를 설치하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건 계산을 제가 이게 3.6기가와트인데 이 정도 1.2기가와트 원전 3개가 필요한 용량이에요. 서울은 발전소 하나도 없어요.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받는 전기차 충전소 22만 개 설치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까? 뭐 지금 뭐 계산까지 못 해봤습니다. 8조 원이 됩니다. 8조. 3년 두고 22만 개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예산과 전기 공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셨냐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산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앞으로 부담하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계속 공공이 부담하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서울 전문가라고 써놨잖아요. 판넬을 막 7, 8개를 가지고 와서 판넬 뒤에다가 이렇게 딱 컨닝페이를 붙여가지고 이걸 막 읽고 있어서 나는 원고 안 보고 막 했는데. 송영길 후보가 누구나 집을 예로 들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은 그걸 뭐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조밀하게 지은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이 사각형으로만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최적 형태로도 질 수가 있고 새로운 공사 기법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반구 형식으로 짓게 되면 2.5배의 표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속에서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아파트는 직사각형으로만 짓는다라는 사고가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거죠. 최적 형태로 반구 형태로 지게 되면 일조량을 받을 표면적 2.5배가 늘어납니다. 일조권 침해도 막을 수가 있고 입체적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 있었냐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 서울시장이 다른 나라 것 보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후보님 애교가 많이 늦었네. 자, 어? 생각보다 잘생겼다.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아요.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 제가 더 오히려 전투적으로 보였죠. 네. 자세가, 후보 자세가.
오세훈 후보께서 시장이 돼서 압도적인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시장 출마했을 때 이미 그런 시의회 상황을 모르고 출마했습니까? 그걸 다 알고서도 처음부터 익숙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큰 소리 쳤다면 이제 와서 시의회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저는 자신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경우는 이제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아예 정무부지사를 민주당 출신 이기 위원장을 주고 이렇게 협치를 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못했습니까? 오세훈 후보님이 지금 공정과 상생의 서울이라고 표를 걸고 있습니다. 또 상생이 뭐냐?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무슨 상생입니까? 작년 보궐선거 때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 무능을 자백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5년간의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500가구를 실험해서 지금 2년, 3년을 걸려서 할 것을 지금 대표 공약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삼선 시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실험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내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겨뤄보자는 겁니다. 안심소득은 뭔가요? 보수 경제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부의 소득세,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퇴행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폐기됐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폐기가 돼서. 이것은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1000만 시민의 대표가 500가구를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실험을 한다. 그 당첨되는 확률이 0.005%. 로또 복권 3등 추첨과 비슷하답니다. 그 확률이.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무슨 구청장도 아니고 이 1000만 서울시장이 500명. 청년사관학교도 막 자랑했는데 500명. 뭐 우먼업 뭐 그것 보니까 67명이가 되더라고요. 서울런을 한다는데 대상자가 11만 명인데 지금 1000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1000만 시민의 대표인 분이 500명 데리고 3년 동안 실험하고 서울 시민이 무슨 실험 대상입니까? 본인은 과학자입니까? 지금 시장이 필요합니다. 송영길은 19세부터 29세까지 60만 명에게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기초 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님이 쭉 한 거 보면 전부 다 샘플, 실험, 준비 중, 계속 준비 중이에요. 삼선 시장에 오신 분이 뭘 준비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는지 아쉬움이 있는데 우먼업 인턴십을 하겠다고 했는데 62명이 참가해서 29명이 취업을 했어요. 올해 76명을 선발했다는데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가 이 69명, 70 몇 명 가지고 인턴십 이거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안심소득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500명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실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사관학교도 보니까 500명 선발했더라고요. 샘플을 만들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익숙하게라는 이름으로 보궐선거 때 당선된 그 시장께서 삼선시장이 실험만 하고 있어 언제 이럽니까? 기본소득을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안심소득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왜 이재명을 의식하고 오세요? 서울시장에. 이재명 후보를 의식하고 계속 안심소득에 집착을 보면 대권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과연 전념하겠느냐?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저한테 송영길은 왜 윤석열과 싸우려고 그러냐. 정치시장이다. 이렇게 나를 비판했는데 대권 프로젝트로 무리한 용산 프로젝트를 해보려다가 2009년 1월에 용산 참사가 나서 이게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회찬 선배 말에 따르면 밥 안 준다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아이들에게 밥 준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뜨고자 하는 무리한 정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직을 건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작년 국정감사 때 줄기차게 대장동하고 이재명을 공격했어요. 서울시에 무슨 이익이 올까요? 오세훈 후보야말로 정치시장 행보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용산 프로젝트. 두 번째, 무상급식 반대. 세 번째, 이재명 공격. 네 번째, 사선시켜놓으면 대권으로 갈 것이다. 송영길은 초선의 자세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이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들 집중적으로 챙기겠고요.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을 아주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한 보통 8억에서 12억까지 가죠. 평균 도시가구 1인 소득이 약 299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6억짜리 시프트를 얻었다 그러면 한 6억을 3%, 4% 정도로 대출하면 이자가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도시 평균 근로자 소득 299만 원인데 200만 원을 이자를 내고 그 시프트에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부잣집 아들이나 아빠 찬스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장기 전세주택 같은 곳에 들어오는 분들이 극빈층이 아니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개념이 될 거고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약자와 동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부자와 동행, 극빈층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벌써 약자와 동행을 부정한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못 들어오는 동행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이거를 형사소송법에서는 선행자백이라고 합니다.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약자의 동행이거든요. 본인이 오세훈 후보보다 나은 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오세훈 후보는 겉멋을 들고 보여지기 전시 행정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송영길은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든 일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멋대 일꾼이다. 자, 그리고 송영길이 왜 당선돼야 합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딱 꼽아서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내각 다 끼리끼리 내각입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술친구, 서울법대 검사들 이렇게 모인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오세훈 후보 하나 더 보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윤석열 내각에 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반이 뉴스를 보지 않고 텔레비를 끄고 있는데 정말 송영길이라도 국무회의에 나와야 그래도 뉴스를 끄지 않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송영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하신다면. 윤석열 정부가 모든 이 국정을 이 검찰 공화국으로 끌고 갈 조짐이 보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민주당, 푸른 서울, 푸른 대한민국, 블루 민주당 꼭 찍어주시면 저 송영길이 블루 오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시가 넘어왔으니까 일요일인데 수요일이 본선거죠. 지금은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똥오줌 못 가리면 바지 똥 싼다고. 막 흘러내려요, 똥이. 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끝!